안녕하십니까, 단타시입니다. 자, 2부 지수 하락장, 네, 이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제작하는 편집자분께서 영상을 10분 정도로 좀 간략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 10분 안에 정말 설명하는 게 힘든데요. 10분 안에 다 설명하려니까 힘들고, 그렇게 되면 1, 2부로 나눠서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일단 일부에서 설명드렸지만은 미국 증시로 인해서 우리 금요일날 시장요, 미국 증시로 인해서 개파락 시작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그 미국 증시로 인한 개파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서 일단 핵심은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무조건 뭐 지수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하락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락에 대해서는 뭐 테마가 아예 소멸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뭐 찌라시로 인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관련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냥 하락하는 거, 아예 이유 없이 하락하는 거, 여러 가지 하락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명 반등하는 것도 달라지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면 그 하락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개파락에서 시작했을 경우에 그 미국 증시와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예, 이 경우가 포인트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계가 있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없을 경우에 분명 그냥 단순히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미들이 주가를 집어 던져서 개파락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주가를 보유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로 더 뭐 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아침에 그냥 더 사는데, 제가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에 못해도 뭐 10억 20억씩 오히려 더 아침에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자, 들고 있는 분들은 뭐 추가로 매수하셔도 되고, 예, 단타로 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들고 있다가 반등해 줬을 때 나오셔도 되고, 뭐 아예 장기 투자자분이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잠깐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 단타를 하는 사람이니까 단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그러면 매수하는 게 좋냐, 제가 금요일에 했던 종목들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수가 개파락을 합니다. 저도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새벽에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오늘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집니다라고 제보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긴 하지만은, 예, 이게 뭐 자주 오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이유에서 어떤 것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한 번 더 그 다음에 아침에 종목을 선출해서 그대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하셔도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예, 무조건 뭐 빠지게 되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국민주가이니까 삼성전자도 하셔도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마이너스가 뭐 10% 시작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신용 미수 때려가지고도 들어갈 만큼 되겠는데 2%거든요. 2%. 그러니까 아침에 지수가 개파락 시작하고 나서 지수가 반등을 했을 경우에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목이 반등을 했을 경우에 많이 반등할 수 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는 애를 본다고 보시면 되고, 반등보다도 더 많이 칠 수 있는 애를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반등을 하겠지만, 지수가 반등을 하면 당연히 종목들이 다 같이 반등을 할 거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반등을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개파락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먹을 게 뭐 별로 한 1, 2% 먹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너무 근다 이거죠. 근데 뭐 내가 신용 미수를 사용해가지고 뭐 안전한 걸 추구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세배수 베팅을 해서 신용 미수를 써가지고 세배수 해가지고 2% 먹으면은 뭐 6% 먹는 거니까 이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 저는 신용 미수를 쓰지 않으니까, 예, 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베팅한 금액 대비 먹는 게 너무 적으니까 다른 쪽이 더 많이 모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베팅하자 해서 했고, 일단은 삼성전자도 가능하지만 먹을 퍼센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안 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개파락 시작했다. 올라와준다. 다 지수가 반등한다라 그랬죠. 지수가 당연히 반등을 할 것인데, 그래서 지수 종목을 하셔도 돼요. 원래는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해도 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해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올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6.5% 정도 시작을 하니까, 예, 이런 애들을 사가지고 여기서 사시면, 시가로 사시면은 뭐 이런 공간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공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 4%, 이것도 뭐 3% 이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해도 좋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더 나오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은 당연히 레버리지 쪽도 지수가 반등한다는 거고, 지수가 반등하면 레버리지 종목들도 반등한다는 이야기니까, 삼성전자보다는 같은 금액을 베팅했을 경우에 이쪽 레버리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도 봅니다. 지수가 반등하면 레버리지 당연히 반등하니까요. 그죠? 그렇게 보는데, 이 종목도 삼성전자만 낮지만 일단은 큰 폭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요. 또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일부에서 드렸지만은 이 미국 증시가 폭락한 것을 오히려 세력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개미들이 벌벌벌 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니까 물량을 받는 대로 이용을 해 먹는데, 그 뜻은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 전일에 세력이 있었던 공간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세력이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었다. 세력이 있다. 그러면 세력이 마지막에 있었다.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누가 있을까요? 상한가를 알 수가 있죠.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면 대부분들이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세력이 없으면 상을 마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 필로시스를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놈을 쫓으면 세력들이 그 지수로 인한 개파락을 오히려 이용해 먹고, 개미들이 무서워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다가 수익을 극대화해서 팔 건데, 그쪽을 보면 좋겠다 해서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매수했고,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다음날 아침에 상한가인데도 마이너스 8%를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죠. 개미들 더 벌벌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락한 종목을 매수를 했고, 뭐 올라왔을 때 제가 목표했던 수익에서 팔았지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바로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 먹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종목은 개파락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뭐 40%를 쳐놓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결국은 세력들은 그것들을 이용해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들은 간단해요. 개미들의 물량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곳에 나오는 현상들의 명분을 이용해 먹어서 그 개미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물량을 받는, 이런 걸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일단 상한가 종목들이 미국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를 시작한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상은 세력이 있는 곳이니까. 또 반대로는 이제 세력 주가가 아닌 기관과 외국인 주식도 있단 말이죠.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세력은, 그러니까 이것들 다 맥락이 같아요. 기관이 움직이는 주식, 뭐 세력이 움직이는 주식, 외국인이 움직이는 주식, 이 맥락이 전부 다 이 주가를 작업하고 있는 세력을 보는 거거든요. 메인 주퍼를.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없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없는 종목에서의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세력이라고 하죠. 일반. 예. 그 큰 손들 세력들이 이제 작업을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이 매매를 진행했다고 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도 매매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 같은 하나솔루션도 매수를 했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일에 외국인이 22만 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22만 주 정도 들어와 있죠. 뭐 외국인,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한다. 보시면 알겠지만 9월 3일 날에 종가로, 9월 3일 목요일 종가로 외국인이 23만 주가 들어와 있고 기관이 8만 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본다면 이 놈들이 물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놈들이 손실이 난다는 거야. 기관과 외국인이. 걔네들이 좋은 물량. 지금 보시면은 45,000원짜리가 45,000원짜리가 23만 주면요. 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23만 주면은 110억입니다. 110억. 110억이 아침에 손실이 난다. 개파락을 해서. 그러면 무조건 올려야 되죠. 이 현상들도 왜 나오냐? 이 현상이. 결국은 이 현상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단순히 지수가 반등해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세력이 없는 곳과 세력이 있는 곳의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 세력이 없는 건 뭐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크게 뭐 올라가는 거 없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피로시스 헬스케어 이런 애들을 보면 그냥 지수가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거를 그냥 그 정도만 먹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시세를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세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선출해가지고 아침에 시가로 매수를 하면 되고, 그거를 명분 삼아서 애들은 개파락을 명분 삼아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올려가지고 팔아먹고 나가니까 우리는 거기에 편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관계성을 보는데, 이유가 없으면은 단순히 그냥 개미들이 벌벌벌 했다. 개미들이 미국 증시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가로 처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다른 세력들과 기관과 외국인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시가로 처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이 나가지 않고 개미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당연히 세력들이 나갈 이유도 없고, 왜? 세력이라고 하면 주가를 자기 멋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몇천억씩 들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가를 올려서 팔 수도 있는데, 무슨 미국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가를 바로 시가로 처분해야지. 그건 개미들의 생각인 거고요. 예? 세력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오히려 이용해 먹는 거죠. 누구들이 던져? 그럼 나는 받아. 받았어. 그럼 그냥 올리는 겁니다. 예. 개미들이 벌벌벌 하고 던지는 거를 물량을 받아다가 올려가지고 파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장기 투자로 들고 있는 분들은 괜찮으니까, 혹시라도 처분을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수가 개파락 시작했지만 이 악재가 우리나라하고도 관계성이 깊다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래도 시가로 처분하기 보다는 좀 반등을 해줬을 때 던져주면 좋으시고, 내가 안 들고 있다 그러면 기회가 되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대표적인 종목, 코스피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의 개파락을 사셔도 되고요.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다른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우량 주가를 사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상승률을 높게 본다 그러면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종목도 어차피 지수가 반등하면은 삼성전자도 오르고 레버리지도 오르고, 제가 말했던 방금 그런 세력이 있는 주식도 다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을 사셔도 되고, 예, 아니면 저처럼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좋은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그래도 내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란 거는 알지만은 조금은 더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이거를 들고 볼 수 있을 거, 명분, 이거 뭘 믿고 볼 거냐, 세력의 돈을 믿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런 애들을 매수해서 좀 보면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놓쳤는데, 제 DPC도 샀어요. DPC는 왜 샀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DPC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전일 없었고 세력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니었죠? 예? 아니었는데 DPC도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DPC 같은 종목은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소속사인 빅히트 상장 기대심 있죠? 예, 다음 달에 이제 상장한다고 하죠. 예, 그런 상장 기대심에 의해 가지고 돼 있던 종목이니까 스윙하려고, 이럴 때 사면은 좀 저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윙할 종목도 그런 순간에 사줬을 경우에 좀 저가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개파락 시작했을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보충으로 또 강의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